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피할 수 없다 해서 피해를 써합니다. 어쩔 수 없다 한다 이거. 유황이 다량원소인지 밀양원소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황이 다량원소예요, 밀양원소예요? 네, 모르시고 또 혹시 아시는 분? 질소, 인산, 가리는 다량원소죠? 네,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밀양원소. 예, 또 다른 분. 유황이 질소, 인산, 가리처럼 다량원소일까요? 밀양원소일까요? 밀양원소. 밀양원소. 네. 혹시 아니요, 다량원소요 하실 분 없어요? 혹시? 다량원소입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근데 다 틀리니까 상관없습니다. 질소인산가리는 제1다량원소, 황, 칼슘, 마그네슘은 제2다량원소, 그 다음에 철, 인, 몰리브덴, 망간 이런 것들은 밀양원소. 그럼 황이 얼만큼 많이 필요해서 다량원소냐면 질소, 인산, 가리 중 인산만큼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많이 필요한 걸 모르셨죠? 옛날에는 황을 다량원소지만 6대 원소, 여섯 번째로 중요한 이치로 쳤어요. 지금은 계속 화학비료와 영양생장 위주로 토양을 막 버려오고 환경을 버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네 번째로 칩니다, 황을. 4대 원소로 갑니다. 그럼 황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황은 흰가루 잡는 흰가루 약 정도로 쓰는 그런 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비닐 상할까봐 또 못 쓰잖아요, 황. 그렇죠? 근데 황을 지금까지 쓰는 방법 어땠습니까? 가성가리, 그죠? 녹여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물처럼 녹고 비용도 싸게 들어가고. 가성가리가 뭡니까? 청산가리 원료. 청산가리는 사람 죽을 때 먹는 거. 살인용으로 쓰는 거죠. 청산가리 만드는 원료가 가성가리인데 거기다가 황하고 같이 화학반을 일으켜서 녹여가지고 쓰니까 비닐이 감당할 길이 없고 조심할 사항이 굉장히 많죠. 특히 오이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호박도 쓰시면 안 되고 참외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황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로 중요한 다량원소인데 이것을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쓰면 어떻게 될까? 그냥 쓰면. 자, 봅시다. 선생님 몸속에도 황이 있어요. 황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공기 중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오이나 배추 안에도 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예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6대 원소 중 하나가 황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든 황이 없으면 안 됩니다. 황이 아니어도 질소인산가리를 잘 키웠고 농약 갖고 잘 됐기 때문에 중요도를 몰랐던 거죠. PLS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모두 싸기 유튜브를 타면서 쏙쏙 들어와서 이제 교육 열기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럼 황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오이나 배추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합성할 때 산소하고 황이 없으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나무가 산소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황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거 하나 말씀. 두 번째는 물질을 서로 이어붙여주는 중매정입니다. 이제 황을 S, 설퍼의 약자 S라고 그러죠. S가 물질 묻어오고 S가 물질 붙어와서 같은 물질끼리 S가 만나서 붙어줘야만 비로소 생명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SS 본드라고 합니다. S가 S끼리 붙는다 해서. 또는 영양과 영양도를 서로 연결해주는 고리라 해서 SS 고리라고도 합니다. 황을. 뭐 배추는 뭐 요소로 고리다가 뿌리고 물 줘서 키워보려고 하셨지만 사실은 칼슘이거든요. 그렇죠? 십자군 칼슘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상인들이 요소 준 배추는 안 가져가고요. 자꾸 부르니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황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원소 그대를 잘만 이용하면 칼슘과 미네랄을 붙여서 붙잡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이든 배추든 나무에 우리 작물에 칼슘하고 황이 들어갈 수 있기만 한다면 들어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짱짱하고 빳빳하고 건강해질 거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 병이 와도 잘 이겨내고 흰가루도 잘 이겨내고 뭐 녹균 같은 거는 뭐 환기만 시키려고 막 열어놔도 막 녹균 달라붙는데 오이가 뭐 이따 보시면 알지만 놀라울 만큼 짱짱해집니다. 이거 혹시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이상하다 할 만큼 짱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과 물질을 서로 이어붙여주고 칼슘과 미네랄들을 잘 붙잡고 들어가주는 촉매제라는 사실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 그것만 되면 들어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창고에 쌓아놓고 효과 없어서 안 쓰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카탈로그에 좋은 게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현장 활용을 통해서 확정된 이 자료들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보장만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되죠. 시세 떨어진 건 저는 어쩔 수 없고요. 다 잘 돼서 시세 떨어진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잘 된다는 거 이따 사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또 하나 뛸 수 없는 건 역시 PLS 농약 대행이죠. 농약. 다이센 M45 아시죠? 다이센. 유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유황으로 만든 겁니다. 유기유황으로 만든 건데 16가지가 등록되어 있죠? 주로 곰팡이성 병에 잘 듣잖아요. 그죠? 예. 안전하고 잘 듣는 걸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유기화시킨 거고요. 저는 무기, 그냥 황 그대로를 만든 겁니다. 모두싹은. 화학반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녹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질문 있는데, 그렇지 지금 모둠싹에 칼슘을 섞어도 괜찮아요? 네, 이제 곧 나옵니다. 섞어야 됩니다. 잘 들어갑니다. 그 이게 들어가니까 짱짱해지는 거죠. 세표벽이 두꺼워지고, 예. 자기 면역 물질, 방어 능력이 생겨서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병은 이겨냅니다. 심지어는요, 호박에 나와 있는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아시죠? 호박이 막 곰보처럼 생기는 거. 예. 이게 이미 뽑아서 버리거나 불태워버리는 걸로 배우셨죠? 이게 펴져요. 이거 잡히는 거 아직 약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이게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호박나무라는 네,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이거 원래 바이러스가 오면 한 쯤에 하나가 오면은 그대로 갖고 와갖고 다 갖다 버려요. 됐죠. 잡히네요. 예, 다 잡힌 거. 이거는 90% 잡힌 거. 이건 완전 심했던 거는 이게 구멍이 펴진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곰보매로 예. 꼬북꼬북한 게 크거든요. 예. 근데 없어졌잖아. 이거 다 발라졌잖아. 예. 다리미 다린 것처럼 펴지고 나무가 살아나서 희한한 일이 생겨. 희한한 일이. 호박나무 한 해 2개, 4개가 매달리고 마디 한 해 그것도 그리고 죽어가던 놈이. 그래 깨물어 날호박을 깨물어 먹어봤어요. 어머니 호박 생호박 먹어봤어요? 왜요? 오이나 고구마처럼 먹으면 어떨까요? 아무 맛이 없을 것 같죠? 무맛. 네. 무는 그래도 시원하기도 하지. 이맛 저 맛도 아니고 비리고 그렇죠? 쓰고 떫을 것 같고요. 호박 안 드셔보셨죠? 예. 사모님도 안 드셔봤죠? 달짝지근한 느낌이 올라오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워 먹을 때에는 밀가루 뭐 묻히지 말고 그래 하나 동그랑 땡마로 딱 썰어가지고 얇게 썰으면 안 돼. 두툼하게 해가지고 살이 고기하고 구우면 단맛하고 수박 껍데기에서 나오는 네. 그 맛. 사실 먹어보니까 떫은 맛도 붙고 진짜 생호박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스펀지처럼 푹푹해. 왜 그러게? 질소만 있어서 부피 키우느라고. 예, 아미노산 질소 좀 막 부피는 커지니까 빨리 떠서 나가야 되니까 무게는 가볍고. 자, 이 주인이 호박밭 주인이 광양 애호박단지대 깨물어 먹어보고 전화가 왔어요. 풋고구마 맛, 호박 수박 껍데기에서 나는 단맛 이런 게 나오고 따글따글하다. 남편은 한 수 더 떠요. 찾아갔더니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밀가루 묻히지 말고 고기 구울 때 꺼 먹어봐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버섯 안 먹겠더라고. 버섯 구우면 마르잖아요. 몸에 좋다는 게 먹긴 먹긴 안 먹잖아요. 그죠? 양파도 먹으려고 껐는데 안 먹어지죠. 고기 먹을 때. 근데 이 호박은 쿨에 구우니까 촉촉하지. 당도도 있지. 씹는 맛도 있지. 수분이 있으니까 다음을 고기를 더 먹을 수 있게 당겨준 역할을 해요. 입을 가셔주니까. 호박 이제 모두싹 호박 대박 났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벽이 두껍고 면역력과 저항력이 생기니까 바이러스를 이겨내더라고요.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무실 안에 독감 바이러스가 왔어요. 근데 우리 같이 도시는 겉으로는 부안히 잘 먹고 부잣집 아들 생겨서도 감기 오르면 쓰러집니다. 막 열도 나오고 막 덜덜덜 떨고. 그런데 어르신처럼 이렇게 골고루 드시고 일 많이 하신 건강한 분들은 야 나는 감기 걸리는 시간도 없어. 그 팔짱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바쁘고 몸이 건강하시고 그렇죠? 같은 감기 바이러스 왔어도. 그러니까 호박나무에 오이나무에 배추나무에 지금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짱짱하고 튼튼하게 키워놓으면 바이러스도 이겨낼 만큼 건강해지다는 거죠. 여기 강원도 지역은 연작을 60년 이상 해가지고 배추에 노랑 바이러스 그게 이제 그 순무 황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로 많이 실패합니다. 코병도 오고 코병 같은 거 이런 거 오는 거 다 아시지만 칼슘이 이동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오던 것이 멈추고 배추가 살아서 포전 매매를 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거는 어떤 걸 썼더니 된다더라. 모독싹 쓰면 다 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부터 바꾸면 그건 90%된 겁니다. 자꾸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 왔으니까 참고상이고 내가 맞아, 내 생각에 맞아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시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요때 이렇게 하겠다. 나는 굳이 이렇게는 안 하겠다. 나는 이렇게 충실히 가겠다. 작물의 상태나 토양 상태를 보고 본인이 응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걸 건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PLS 때문에 나도 공부할 마음이 생겼고 잘 됐다. 입장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조그만 농사를 잘 지으면 제가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잘 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LS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고추칼라병이죠. 고추칼라병. 이게 위조반전 바이러스에서 그렇죠? 총체가 와가지고 너무 늦은 거죠. 토마토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가 다 전멸한 상태였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 본마디를 똑 분지르는데 옆에서 겨슬이 나와가지고 전과가 매달릴 정도 커요. 아까 호박 얘기처럼. 밑에 누런 잎에는 다 걸렸던 거예요. 이게. 얘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던 애들인데 회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 여기도 그래. 또 있어요? 맞네요. 많아요. 이게 많이 걸렸던 거 지금 뽑아내버린 것도 엄청난데 예. 위에서 나오는 싹들은 괜찮잖아. 이게 전과는 이렇게 되면 전과가 나온다고. 빨리 아까 얘기했죠. 황이 단백질 합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그리고 황이 물질을 운반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포에 도착할 때 이 황이 들어가서는 다른 영양소가 왔을 때 다른 신호를 바꿔서 얘가 아무것도 반응 안 보이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세포들한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이고 바이러스가 와 있어. 나는 죽기 직전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감기 걸리면 열나잖아요. 감기 때 열난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내가 몸에서 열을 낸 거예요. 열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호박이든 오이든 배추든 지금 말씀드린 고추 칼라병이든 토마토든 이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질소인산 가리가 이미 그때는 늦은 거거든. 기본 영양소는 필요하지만 그때는 이제 칼슘과 미네랄들이 쫙 올라가서 세포를 막 움직여주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히 황이 필요한데 없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신속하냐면 토마토 위조반전 바이러스 총체벌레에서 생긴 하우스 하나가 전멸되게 생긴 예산인데 8일 만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 7일째 됐을 때 확인한 거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효복이 이미 쫙 올라가가지고 꽃이 쫙쫙 피고 본마디 자른데 옆에서 겨슬이 나왔어요. 밑에는 바이러스 걸려서 타 죽은 것이 막 보이는데 그 위에서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모두싹을 개발하기 전에 혹시 이 보온에서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싹이라는 걸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황센바이오를 창업하고 다싹을 개발해서 팔다가 전주에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코리아아그로에 만나가지고 협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서로 경쟁만 하는 회사들이 나는 기술 개발만 하고 너는 영업만 하고. 실제 그렇게 실수를 해서 나도 비리도 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서로 농민한테 가장 와닿는 가장 비용이 첫째 무조건 가성비죠.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비싸면서 먹거든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25마리 5,000원어치 칼슘 미네랄 넣어서 고친다고 하면 배추 뿌리병도 고쳤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협업 정신을 발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실 때에는 아마 시원하실 겁니다. 뿌옇던 것이 아주 개운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강의도 아니고 동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쉬운 걸 몰랐구나 라고 본인이 후회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작물이 건강하게 잘 컸어요.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농약 칠 사람 있습니까? 약 칠려다가 한 번 더 미뤄지죠. 대파 쪽파밭에 가세요. 작년같이 35도 막 더위에도 이 끝까지 새파랗게 칼슘이 잘 올라갔어요. 이 끝까지 새파랗게.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한번 해볼까, 답답하니까 해볼까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농약은 4번 내지 8번 치던 거, 대파 같은 건 8번에서 12번 치는데 4번을 끝나고 5번 치던 농약은 2번이나 3번을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이런저런 농약 그냥 비공시에 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등록된 약자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된 약자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등록된 약재만 갖고 부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첨예성병에 들은 거 촉매제니까 황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섞어주는 거예요. 주의사항만 지키고. 그러면 뜨거운 여름에도 칼슘이 잘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